오늘은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제패한 쇼피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와 함께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 겪은 드라마틱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쇼피는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의 52%를 장악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GMV 거래 총액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인도, 프랑스, 폴란드에서의 철수, 그리고 브라질에서의 대성공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쇼피의 기원과 동남아시아 성공 전략. 쇼피의 탄생 배경. 쇼피는 2015년 싱가포르에서 출범한 C 리미티드의 전자상거래 부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C 리미티드가 원래 게임 회사 가레나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창업자 포레스트 리포러스트 리는 게임 사업에서 얻은 통찰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했습니다. 특히 가레나의 히트작 프리파이어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모바일 우선 전략이 쇼피의 초기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장악 전략. 쇼피가 동남아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전략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이퍼로컬라이제이션 경쟁사 라자다가 동남아시아 전체의 통합 앱을 사용한 것과 달리 쇼피는 각 국가별로 독립적인 앱을 개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각 국가의 문화와 언어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죠. 둘째, 게이미피케이션 게임 회사 DNA를 활용해 쇼핑 경험을 게임처럼 만들었습니다. 앱 내에서 게임을 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고 매일 출석 체크를 하면 코인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참여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셋째, 모바일 우선 전략. 동남아시아는 PC보다 모바일 보급률이 훨씬 높습니다. 쇼피는 처음부터 모바일 최적화에 집중했고 2023년 기준 앱 다운로드 수가 1억 4,400만 건에 달했습니다. 넷째, 무료 배송과 낮은 수수료. 초기에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구매자에게는 무료 배송을 제공했습니다.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사용자 기반을 빠르게 확보했죠. 다섯째, 현지 물류 파트너십. 각 국가의 배송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복잡한 동남아시아 물류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이후 자체 물류망 SPX 익스프레스를 구축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2024년 기준 쇼피는 동남아시아에서 2억 9,5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인도네시아만으로도 GMV의 26.5%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브라질 글로벌 확장의 가장 큰 성공 사례. 브라질 진출 전략. 2019년 10월 쇼피는 동남아시아를 벗어나 브라질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왜 브라질이었을까요?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으로 인구 2억 1,200만 명, 높은 모바일 보급률, 그리고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와 유사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인구층, 높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률,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발전 중인 이커머스 인프라, 그리고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쇼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성공 요인. 1. 현지화된 결제 시스템. 브라질 고유의 결제 방식인 은행 납부서를 지원하고 할부 결제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2023년에는 브라질 핀테크 BLU의 신용 부문을 인수하여 자체 신용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 공격적인 가격 전략. 기존 강자인 머카도, 리브레와 에머잔에 맞서 극도로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직접 배송 크로스보더 모델로 비용을 최소화했죠. 3. 자체 물류 인프라 구축. 브라질 전역에 14개의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2만 5천 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브라질의 복잡한 지리와 물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입니다. 4. 소셜 커머스와 라이브 스트리밍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라이브 쇼핑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열정적인 소셜 미디어 문화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5. 현지 판매자 생태계 육성. 300만 명 이상의 현지 판매자를 확보하며 단순한 중국 제품 중개 플랫폼이 아닌 브라질 로컬 마켓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2021년 출시 2년 만에 브라질 1위 전자상거래 앱으로 성장. 브라질 GMV 점유율 5.3% 달성. 다른 신규 시장들은 0.1% 미만.
2024년 기준 6,300만 명의 사용자 확보. 5분기 연속 흑자 달성. 브라질은 쇼피에게 동남아시아 외 지역에서 첫 번째 성공 사례이자 라틴 아메리카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참담한 실패들 인도, 프랑스, 폴란드.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법입니다. 쇼피의 글로벌 확장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인도 사례 6개월 만에 철수. 진출 시기 2021년 10월. 철수 발표 2022년 3월 운영기간 약 6개월. 실패 원인 1. 게임 앱 프리파이어 금지의 충격. 인도 정부가 2022년 2월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가레나의 프리파이어를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머터드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60억 달러 증발했고 쇼피의 핵심 시너지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2. 강력한 기존 경쟁자들 아마존과 월마트의 플립카트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수년간 구축한 물류망과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3. 복잡한 규제 환경. 인도는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오프라인 소매업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할인 제한, 투자 규정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4. 현지 상인들의 보이콧 운동 전인도. 상인연합 CAIT 쇼피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며 정부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자본과의 연계성, 부당한 할인 정책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5. 가레나 시너지 부재. 브라질과는 달리 인도에서는 프리파이어가 금지되면서 게임 사용자를 쇼핑 사용자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쇼피는 2022년 3월 29일 인도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3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프랑스 사례 4개월의 짧은 실험. 진출 시기 2021년 11월. 철수 발표 2022년 3월 운영기간 약 4개월. 실패 원인 1. 강력한 아마존의 벽. 프랑스는 이미 아마존이 깊이 뿌리내린 시장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배송, 광범위한 상품, 탄탄한 고객 서비스 등에서 쇼피가 경쟁하기 어려웠습니다. 2. 현지 중고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업체들. 프랑스는 빈티드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까르푸 같은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 소매업체들이 강세였습니다. 3. 프리파이어의 낮은 침투율. 프랑스에서 프리파이어의 인기가 낮아 게임 쇼핑 시너지 전략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4. 비싼 유명인 마케팅의 실패. 현지 셀러브리티를 활용한 고비용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ROI가 매우 낮았습니다. 5. 유럽 소비자들의 높은 품질 기대치 저하. 중국 제품 중심의 쇼피 모델이 품질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들과 맞지 않았습니다. 쇼피는 프랑스를 단기 예비 파일럿으로 규정하고 빠르게 철수했습니다. 폴란드 사례 1년 남짓의 유럽 실험 종료. 진출 시기 2021년 9월. 철수 발표 2023년 1월 운영기간 약 16개월. 폴란드는 쇼피의 유럽 진출 첫 번째 시장이었습니다. 높은 모바일 보급률 인구 100명당 176개의 모바일 가입, 99% 4G 커버리지로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실패 원인 1. 지속적인 적자. 2022년 2분기에만 9억 3,12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사용자를 확보하려 했지만 수익화에 실패했습니다. 2. 현지 경쟁사들의 강세. 얼레그로 등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이미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3. 유럽 전역으로 확장 실패. 폴란드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프랑스에서도 실패하면서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4. 본사의 수익성 중심 전략 전환. 2022년 리머터드의 주가가 90% 폭락하면서 경영진은 성장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는 폴란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결국 2023년 1월 13일 폴란드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며 쇼피는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스페인 사이트도 이 시기에 폐쇄되었습니다. 공통된 실패 요인, 가레나 시너지의 부재 또는 약화, 강력한 기존 경쟁자들, 현지 문화와 소비 패턴의 이해 부족, 급격한 확장으로 인한 관리 및 운영 능력 부족,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 실패 교훈과 전략적 재정비 실패로부터의 학습. 2022년은 쇼피에게 위기의 해였습니다. 인도, 프랑스, 그 후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에서도 철수했고 폴란드도 뒤따랐습니다. 게다가 세 차례에 걸쳐 7,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1.
선택과 집중, 모든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 이 깊은 현지화의 중요성, 단순히 앱을 번역하고 현지 통화를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 규제, 경쟁 환경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3. 수익성과 성장의 균형. 공격적인 보조금과 프로모션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익화 경로가 명확해야 한다. 4. 자체 역량 구축. 현지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물류 등 핵심 인프라는 자체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략적 재정비 위기를 극복한 쇼피는 놀라운 반전을 이뤘습니다. 1. SPX 익스프레스 자체 물류망 혁명. 쇼피는 2021년부터 자체 물류 네트워크 SPX 익스프레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하이퍼로컬 배송 모델입니다. 은퇴자, 주부, 학생 등을 기익워커로 활용, 동네 편의점, 공공주택 단지 등을 마이크로 허브로 활용, 싱가포르는 다음날 배송률 90% 달성. 2024년 동남아시아 물류시장 점유율 25% 달성.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주문당 물류 비용 6%, 브라질에서는 21% 감소시켰습니다. 2025년 1분기 물류 부문만으로 7억 9,9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익성 달성. 2025년 1분기 전자상거래 부문 조정 EBITDA가 2억 6,44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같은 기간 2,170만 달러 적자였던 것과 극명한 대조입니다. 3. 테이크 레이트 상승. 거래 수수료율이 사상 최고인 12.7%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경쟁 환경이 성숙하면서 수수료 인상이 가능해졌습니다. 4. 콘텐츠 커머스 강화. 라이브 스트리밍이 동남아시아 주문의 1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와 제휴하여 400만 개 이상의 동영상에 쇼피 제품 링크를 삽입했고 이를 통한 주문이 6배 증가했습니다. 5. AI 도구 도입. GMV 맥스, 샤프 AI 어시스턴트 등 AI 기반 도구로 판매자 효율성을 높였고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6. 브라질 기반 라틴 아메리카 재진출. 브라질의 성공을 바탕으로 2024년 아르헨티나에 재진출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브라질 인프라를 활용한 크로스보더 모델로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칠레와 콜롬비아에서는 철수했지만 자산 경량 전략으로 선택적 확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전망. 2024년부터 2025년 현재 상황. 쇼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동남아 시장 GMV 점유율 52%, 2023년 48%에서 상승. 2024년 GMV 668억 달러 달성. 주요 경쟁자 틱톡, 샤프 19%, 라자다 15%. 2025년 GMV 성장률 20에서 25% 가이던스. 브라질 시장 라틴 아메리카 외 최강 시장. 5분기 연속 흑자. 직원 25,000명, 판매자 300만 명, 물류센터 14개. 재무성과 2024년 매출 90억 달러, 전년 대비 23.5% 증가. 전체 GMV 1,000억 달러 돌파. 시리머터드주가 2024년 이후 300% 상승. 향후 전망과 과제. 기회 요인.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아직 12.8%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성장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도구로 2030년까지 1,300억 달러의 추가 GMV 창출 가능 전망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비디오 쇼핑이 이미 플랫폼 GMV의 20%를 차지하며 계속 성장 중입니다. 브랜드 제품 비중 확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브랜드 상품이 GMV의 30% 미만이지만 중국은 50% 이상. 이는 성장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도전 과제. 틱톡샵의 급성장. 2024년 동남아시아 GMV 226억 달러로 2년 만에 4배 성장. 도쿄피디아와 합병 후 시장 점유율 28% 달성. 경쟁 심화. 중국 브랜드들의 재진입, 라자다의 프리미엄 전략, 현지 챔피언들의 저항. 수익성 유지.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하는 균형. 규제 리스크. 각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 가능성. 핵심 메시지 정리. 쇼피의 이야기는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요인. 철저한 현지화, 게이미피케이션과 소셜 커머스, 자체 물류 인프라 구축, 모바일 우선 전략, 적시의 전략적 철수와 재정비. 실패 요인.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강력한 기존 경쟁자 과소평가, 과도하게 빠른 확장, 규제 환경 대응 실패, 핵심 시너지 부재 시 대안 부족. 쇼피는 동남아시아라는 홈그라운드에서 압도적 우위를 구축했고
브라질이라는 새로운 거점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인도, 프랑스, 폴란드에서의 실패는 값비싼 수업료였지만 이를 통해 더 강하고 현명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수익성 턴어라운드는 쇼피가 단순한 성장 스토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음을 보여줍니다. 동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신흥시장에 전자상거래 혁명을 이끄는 쇼피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